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음, 벚꽃이 이렇게 빨리 피고 진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3월 말, 4월 초에 벚꽃이 어제 저희 집 앞에도 걸어가는데 벚꽃이 이제 막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만개가 안 된 곳도 있긴 하지만, 이럴 때 비가 한번 또 온다 했잖아요. 과거에는 한 4월, 15일 전으로 비가 한번 확 오면서, 그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벚꽃 구경하려면 다 떨어져 있더라 해서, 그러면 이 정도 벚꽃이 이제 만개한 상황이면 이제 정말 비가 오나? 예, 그 생각을 했더니 어제 어떤 분이 화요일 날 비가 온다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신기하게, 예, 희한하게 이 계절이라는 게 반복이 되고 그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벚꽃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이제 벚꽃 몽울이 피어서 한번 꽃을 피워볼까, 서로 얘기하는 것도 아닐 건데, 예, 참 기가 막히게 핍니다. 어제 어떤 분은 또 대구 쪽에 청송이었나요? 어디가 목련이 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또 계산을 하면 벚꽃 피는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던데, 예, 우리가 주식 투자도 결국은 상관관계, 예, 코릴레이션을 갖다가 많이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그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여민함에서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 있잖아요. 그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잘 보시면 2021년 우리 시장이 6월 25일 날 고점 치기 전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먼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6월 전후로 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 시장은 9월 말에 바닥 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상관관계를 찾아가는 거. 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이제 포카 얘기하면서 확률 말씀드렸는데, 상관관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제가 아는 주식의 초절정 고수 후배가 저한테 해준 얘기, 형님 주식은 짝짓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페어를 만드느냐. 네. 그런 얘기를 본인도 이제 본인이 아는 고수가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짝짓기라는 게 어떤 주식이 아니면 어떤 원자재가 올라가면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짝짓기식 사고방식, 예,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뭐 쉬운 말로는 짝짓기고, 예,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코릴레이션, 네, 그 부분을 한번 벚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4월 달은 전형적으로 주가가 좋은 달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왜 좋을까,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챗 GPT에 묻다가 기밀 샌다. 기업마다 정보 보안 골머리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AI 채팅 로봇 챗 GPT 이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네요. 현재 챗 GPT 접속을 차단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DX 부문은, DX가 완제품, 스마트폰, TV, 가전, 예, 부문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임직원 대상 챗GPT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임직원의 챗GPT 사용 경험을 비롯해 사내 허용에 대한 의견과 허용 시 필요한 제한 관련 질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달 챗GPT 접속을 허용했던 반도체 부문 DS 부분입니다. 최근 임직원 보안 지침을 강화했고요. 사전에 보안에 유의하고 사적 내용을 입력하지 말라는 주의를 내렸지만, 일부 임직원이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을
챗GPT에 입력해서 오류 해결이나 최적화를 요청한 사례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사내 회의 내용을 넣고 회의록 작성을 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모두 보안 지침 위반이다. 회사 측은 일단 챗GPT의 질문당 입력 글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사내 회의 내용을 쭉 넣고 뭐 워드 파일로 쫙 다자성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PPT로 만들어줘 하면 뭐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내 회의 내용이 이 챗GPT 오픈 AI의 서버나 이런 데 다 기록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기밀스러운 내용이 누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 서버에 다 남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알려줘 했을 때 그 남아 있는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또 챗GPT가 그걸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금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림이 쭉 나오는데 챗GPT 사고 사례라고 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의사는 환자 이름과 진료 기록을 입력했으니 보험사에 보낼 양식을 만들어줘 라고 의사분들은 그런 걸 했고요. 회사 임원은 회사 핵심 전략으로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그 다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이 반도체 프로그램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고쳐줘. 야, 이런 질문도 했었네요. 국내 기업들이 챗GPT 보안으로 골머리를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데 글로벌 보안 업체 사이버 헤븐이 최근 공개한 챗GPT 오용 사례들이었고요. 좀 전에 그림에 나오는 부분이 이 회사는 지난달 고객사 임직원 160만 명의 챗GPT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5%가 대비 정보, 고객사 자료, 소스코드 등 각종 사내 정보를 챗GPT에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챗GPT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 같은 보안 우려에 휩싸이고 있고요. 주요 대기업들은 사내에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접속을 차단하고 복사지조차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 챗GPT라는 보안 구멍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라고 했고요. 근데 사용 방침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LG전자,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직원에게 챗GPT를 열어준 상태고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챗GPT를 맡기보다는 신기술인 만큼 사내에서 다들 써보고 트렌드를 익히라고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공지를 통해서 챗GPT 접속을 사실상 차단했고요. 보안 문제 때문에 임직원 개개인이 필요한 경우 사내 사용 목적 등을 별도로 보고해서 승인받은 뒤에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보안 업계에서는 챗GPT를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만약 누군가 챗GPT에다가 땡땡 기업의 올해 핵심 전략을 알려줘 라고 물었을 때 챗GPT는 이 기업의 임직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네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네요, 정말. 그래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막 챗GPT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다 했을 때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생산 계획은 어떻게 돼? 라고 물으면 정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챗GPT를 이용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올해 예상 뭐 이런 거라든지 그게 그냥 프레스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내부 문건에 해당되는 그런 기밀 사항이 있는지, 야,
이거는 진짜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겠네요.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도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챗GPT가 자동으로 학습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는 공개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저장되고 어느 시점에는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전면 차단이냐 아니면 규칙 만들어서 허용하느냐. AI 개발사들이 만약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버에 저장된 질문이 해킹되거나 오류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이용자가 타 이용자의 채팅 제목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지난달 있었던 일이죠. 똑같은 오류로 챗GPT 유료 버전 구독자 1.2%의 결제 관련 정보가 9시간 동안 노출됐다는 점도 시인을 했었네요. 글로벌 기업들은 속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금융권의 주요 기업들은 임직원의 챗GPT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식별 가능한 사내 정보 입력을 금지했고요. 파나소닉 홀딩스 산에 있는 파나소닉 커넥트는 자체 정보 유출 대책을 마련한 뒤에 AI 챗봇 사용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글로벌 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챗GPT와 같은 챗봇 AI 활용 지침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미 많은 기업의 지식 근로자들은 챗GPT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사내 규정을 사실상 그림자, 섀도우처럼 만들고 규정 준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전면 차단보다는 회사 자체에 이용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허용하고 이용 행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도 이탈리아는 챗GPT 금지, 데이터 무단 수집 안 돼. 해서 이탈리아는 아예 못 쓰게 하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정부들도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 견제와 규제에 본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31일 챗GPT가 이탈리아 국민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내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정치적 이유로 금지한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서방 국가 중 챗GPT 차단에 나선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다 금지하고 있네요.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챗GPT가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미성년자의 발달과 인식에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했네요. 미 연방거래위원회도 최근 AI 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AI 분야가 빅테크들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했고요. 미국 비영리 단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는 오픈AI가 내놓은 AI 모델이 편향적이고 기만적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FTC에 고발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8일 AI 산업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담은 AI 백서를 내놨고요. 챗GPT 같은 AI가 사용자의 사생활과 인권,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서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데이터가 뭐 돈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그죠? 엄청난 데이터가 이 챗GPT를 통해서 생성이 될 수 있다. 그죠? 말 그대로 생성형 AI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검색을 했었잖아요. 뭐에 대해서 알려줘. 근데 이번 챗GPT는 뭔가를 내가 만들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로 데이터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 예,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게끔 지금 진화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빙하고 오피스랑 묶어서도 한다 그러고, 예, 그 오피스에 들어가는 엑셀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워드 데이터, 파워포인트, 회의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무한정 이제 챗GPT의 그 서버에 담기게 되니까, 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빅브라더가 탄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모든 거의 챗GPT를 쓰는 모든 인류의 고민거리와 알고자 하는 그런 정보라든지 또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거를 전부 다 서버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계속 어떤 걸 질문을 하고 어떤 정보를 또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그런 기술적 혁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AI. 4차 산업혁명은 AI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 야, 이런 형태로 이제 발돋움이 딱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 다음은 일본이 반도체 23개 품목 수출을 막자 중국 악인의 앞잡이 되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예, 사진에 보면 이분들은 양복을 입고 악수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 눈 안 보세요. 눈을 보면 무슨 복싱 세계 타이틀전 앞두고 서로 이렇게 눈싸움하는 그런 얼굴이지, 손만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지 눈은 이거예요. 눈은 그죠. 재밌는 사진이네. 누군가 봤더니 하야시 요시마사 왼쪽 일본 외무상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2일 중국 베이징 랴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데, 일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야, 정말 중국 이 친강 외교부장의 눈빛은 네, 아주 노려보는 눈빛이 예, UFC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얼굴 파이트의 얼굴입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일 만난 자리에서 악인의 앞잡이, 인권 문제가 우려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네요. 역시나 친강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의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은 과거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따돌림과 같은 잔혹한 압박을 가했는데 실제로 그랬죠. 예, 1980년대 후반일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반도체 패권이 넘어오게 되는 좀 계기가 됐었고요. 이번에는 중국의 그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똑같은 살을 베이는 고통을 겪었던 일본은 위호작창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호작창, 호랑이를 위해서 귀신이 된다. 라는 뜻으로 악인의 앞잡이를 비판할 때 쓰는 고사성어라고 하네요. 위호작창. 일본이 지난 31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발표하자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동참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국제의 평화,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의 룰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이며 앞으로도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고, 반도체 수출 규제는 전혀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양측은 현안마다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일본은 G7 회원국인 동시에 아시아의 일원이라면서 역사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친강 외무장관이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면서 일본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이 하야시.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김두한 나오고 했던 장군의 아들, 그 영화에 나오는 일본 깡패 두목 오야붕 이름이 하야시 맞죠? 하야시. 예, 하야시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나 봅니다. 예, 아무튼 이 하야시가 과학적 근거 없이 후쿠시마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홍콩,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또 얘기했네요. 하야시는 중국이 지난달 20일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의 50대 직원을 간첩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서 투명한 사법 절차 공개를 요구했지만 친경 외교부장은 중국 법률에 기반해서 처리한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중일 양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 고위국이 만나는 하지만 중일 양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 고위급이 만나는 한중일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데 합의하는 등 물밑에서는 관계 개선 시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리창 중국 총리,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연이어 면담을 했네요. 일본 외교가의 관계자는 최근에 친중을 대표하는 정치계 원로인 후쿠다 전 총리와 일중 우호 의원 연맹 회장 출신인 하야시 외무상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고위 인사와 대면 면담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사람의 관상이나 사람의 안색을 보면 우리가 꼭 이렇게 뭐 정밀 검사를 안 해봐도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뭐 이걸 이제 차트 강의에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사람 우리가 차트 딱 보면 이 차트는 뭔가 펀더멘탈 변화가 있네. 아니면 펀더멘탈이 좀 안 좋아지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상이나 사람의 안색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진에서 이미 악수는 하고 있지만 예, 눈빛만 봐도 예, 싸우려고 하는 눈빛이었던 걸 눈치챌 수가 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계속 싸우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그 다음 기사는 제가 좋아하는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오늘 여기 제목이 틱톡과 G2 냉전입니다. 예, 계속 전쟁 얘기입니다. 예, 경제 전쟁이죠. 히스토리 인 팝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예, 팝송 속에 있는 우리의 인문학적인 그런 역사 사실과 사람의 어떤 본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칼럼입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백열전을 2년째 지금 벌이고 있지만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미중 양국은 인터넷 플랫폼 전쟁을 조용히 벌이고 있다. 2000년대 후반 티벳 독립 요구 시위와 천안문 사태 20주년 그리고 신장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 당국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완전 차단했으며 2010년에는 구글마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만들었다. 2000년대 후반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다 차단을 했었군요. 그 천안문 사태가 아마 89년인가 있었으니까 2009년도에 딱 20주년 되니까. 그리고 13년이 흐른 지금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하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중국의 숏폼 콘텐츠 플랫폼이 틱톡을 퇴출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고요. 틱톡은 10여 초부터 10분 정도의 동영상 콘텐츠를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인데 문제는 미국의 그 Z세대를 비롯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죽고 못 산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틱톡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0억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10억 명이 넘고 미국 사용자만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시간 점유율인데요. 틱톡 사용자들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95분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가뿐히 넘어 1위다. 예, 방금 얘기한 요 세 부까지는 뭐 70 몇 분, 60 몇 분, 50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95분이면 1시간 반을 완전히 시간은 다 뺏는다는 아주 몰입감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는 안보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틱톡은 세계 온라인 시장의 주도권을 재편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질인데요. 아직 상장하지도 않아서 기업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틱톡이 상장하는 순간 넷플릭스를 가볍게 제치고 인터넷 기업 순위 6번째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네요. 이렇게 되면 탑 10 기업이 정확히 미국과 중국 5대5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하던 2010년 시계 초침 소리의 의성어를 제목으로 삼은 이 동명의 이 노래는 틱톡이라는 이 노래는 파티에 미친 소녀의 노래로 9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지키면서 연말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고 신인 캐샤를 단숨에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예, 캐샤의 틱톡이네요. 2010년도에 나온 이 앨범에 보이는 여자 가수가 캐샤인가 봅니다. 캐샤인데 샤의 S를 달러 표시를 했네요. 오늘 밤 우리가 햇빛을 볼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시계가 똑딱여도 파티는 멈추지 않아. 예, 왜 싸운다고 했죠? 근데 파티에 갔는데 투나잇 10여 년 뒤 또 다른 틱톡의 전쟁을 예견한 것처럼 네, 참 대단하시죠. 이 인문학적인 상식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기사는 K배터리 텃밭 될 줄 알았던 미국, 일본, 중국에도 문을 열었다라는 마지막 기사입니다. 주말에 배터리 관련 부분이 발표 IRA 법이 나왔죠. FTA 체결 안 한 일본에도 한국과 같은 혜택, 경쟁 치열해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IRA라는 이 문을 통과하는데 한국이 이제 배터리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일본하고 중국이 웃으면서 막 쫓아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미 재무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재무부에서 하는 거네요. 저는 IRA 뭐 이러면서 재무부 뭐 자녀 연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약간 뭐지 했었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재무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배터리의 세부 조건을 31일 발표하면서 완성차 배터리 업계가 빠르게 개선기를 지금 두드리고 있고요.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했고, 배터리 업계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습이지만 미 재무부가 일본에도 FDA 체결국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일본 배터리 업계에 큰 혜택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 한국, 일본이 주도하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누적 수주액만 10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배터리는 미래의 먹거리로 꼽힙니다. 그런데 일본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미국 배터리 시장은 탈중국이 핵심인 IRA로 한국 배터리의 텃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일본이 급부상하는 데다가 중국도 IRA 우회로를 찾아서 미국으로 진격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 쟁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은 왜 미국하고 FTA를 체결을 안 했었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FTA, Free Trade에 대한 어그리먼트인데 Free Trade, 그러니까 뭐 관세 없이 자유무역으로 하자라는 법안인데, 그죠? 이게 사실 미국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거의 약간 반강제식으로, 야, 너 할래 안 할래? 예, 뒤통수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안 때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뭔가 미국한테 유리하니까 프리 트레이드 하자는 건데, 계산을 딱 해보고 우리가 팔아먹는 거랑 우리가 수입하는 거랑 딱딱 계산해보고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아마 미국이 했겠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일본하고 트레이드 해가지고 일본이 엄청난 제조 강국이었으니까 우리가 프리 트레이드 하면 미국 기업이 당할 수가 없다.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거의 뭐 경쟁력이, 그죠? 미국 자동차 경쟁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프리 트레이드를, FTA를 안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숨 돌렸지만 파나소닉 경쟁력이 높아져. IRA 이제 세부 조건 발표 이후에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숨을 돌린 이유가 배터리 핵심 광물에 배터리 중간 재료인 양극재, 음극재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IRA는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서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전기차에 실리는 배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조건을 충족을 하면 절반 3,750달러를 주고요. 둘째로 배터리의 핵심 부품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절반을 줍니다. 방금 핵심 조건에서 하나는 광물이고 하나는 부품이에요. 핵심 부품 조건은 북미에서 50% 이상 제조해야 한다는 규제가 명확해서 북미의 배터리 공장을 짓지 않으면 조건 충족이 어렵지만 핵심 광물은 다르다는 거죠.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추출 또는 가공한 경우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서 국내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리비엠 같은 기업들은 생산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이 활발한 일본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이 됐고요. 지난달 28일 미국과 맺은 핵심 광물 협정 덕분에 FDA 체결국 대우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는 테슬라의 오랜 파트너인 파나소닉으로 분석이 되고요. LG엔솔과 파나소닉은 테슬라 납품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파나소닉은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핵심 광물을 일본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7,500달러 중 절반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하지만 일본이 FDA 체결국 지위가 되면서 파나소닉 배터리도 7,500달러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 말 재무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 물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굳이 LG 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어떤 분이 얘기했고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우려도 나오네요. 2024년까지는 중국산 흑연이나 리튬을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음극재, 양극재를 만들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미국이 정하는 해외 우려 집단이 채굴, 가공, 재활용한 광물은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국은 수산화 리튬, 코발트, 흑연의 중국산 수입 비율이 지금 80%가 넘을 정도로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1, 2년 내 중국 이외로 광물 공급망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 배터리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과 텍사스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백악관 관계자들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지분 100%를 갖되 기술은 CATL로부터 제공받는 배터리 공장을 미시간주에 건설하려는 것처럼 테슬라도 같은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중국 배터리 기업인 꾸오시안도 미시간주의 배터리 공장을 추진 중이고요. 미국 스타트업 아워넥스트 에너지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고요. 자동차 메카였던 미시간주는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을 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철원 서정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LFP 배터리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포드와 CATL 같은 형태의 협력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IRA 배터리 지침은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과 같은 우방국가를 끌어들인 것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워맥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차고 건강하신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